이 다큐멘터리에 CIA 에이전트들과 밀리터리 과학자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UFO를 발견을 했고 UFO 잔해들과 에일리언 바디도 있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지금 미국이 그 숨겨진 무기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고 기술의 원천은 외계인이다.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진지하게 여긴 적이 없었는데 이게 실험가 싶었던 첫 번째 기점이 그 트럼프 다음 2인자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에는 CIA 창설 때부터 삐리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계인들과 비행선 수집해서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오. Drum roll, please. The legend is back. We have 풀무질, 양반들, and a host of history therapy. 선, 봄, 선. Back to the pod. Welcome back.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제가 했나요? 이거 I don't know. 이걸로 좀뭐 그냥 다음 라인 생각? 두성으로 끌어올리려고? 예. 그러니까 화제의 역사 테라피 시즌 1. 그러니까요. 문제적 남자. Problematic man. 범선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1화 저번에 한 게 11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90화니까 야, 80화가 지났어요. 잘 버텼네요. 그러니까 네. 이 추운 데서. 그러니까. 입김이 납니다. 네.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입김이 나요. 네, 진짜 입김이 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혹한기의 상황에서 SNS를 만들어 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예. 두 겨울 연속으로. 네, 독감까지 걸렸습니다. 심지어 한 이틀 전에. 여기서 이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격하게 몸이 오한이 나면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보니까 바로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독감인가요? 코비드인가요? 아니면 뭐 doesn't matter? 뭐 그거는 상상에 맡기도록 At this 하겠습니다. point, 뭐 doesn't matter? 아무튼 뭐 시즌 테라피래. 역사 테라피 시즌 1 마무리 잘 됐는데 사실 왜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아니 좀 상기 좀 하라고. 상기하라고. 저 바지는 저 바지 이 양말. 그러니까 이제 저 사실 저 기장의 바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니삭스는 왜 신냐고. 반바지 입으니까 춥잖아. 그래서 정강이까지는 약간 좀 보온을 위해서. 아무튼 근데 시즌 1 저 이제 마무리했는데 야. 사실 시즌 1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맞아.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 아하. 그러니까 이게 초반보다 이게 계속 고조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범선이 형의 태극론까지 이제 띄우면서 사실 마무리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원래 용두삼이 막 이러는데 이제 시작은 거창하다가 끝이 좀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 역사 테라피는 시작할 때 사실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우리가 시즌으로 할지도 몰랐고 그냥 잠깐 해보려고 했다가 맞아. 너무 그 많은 사랑을 주시고 사실 악플이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달리긴 하지만 비교적 좀 되게 깨끗해. 댓글창이 되게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고 맞아. 다들 좀 그 웜한 바이브가 있어. 따뜻한 바이브가 있어. 그러니까요.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되게 그 건강한 디베이트들이 많이 나오고 논쟁들이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쇼츠에서는 이제 당연히 좀 더 악플이나 네거티비티가 있긴 했지만 안 본 사람들. 근데 쇼츠 안에서도 사실 그게 헬티한 디베이트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뭐 친일파라는 게 어떤 뜻이고 막 그 우리가 생각해온 그런 역사들 있잖아. 왜냐면 최근에 그런 한국의 근현대사. 그리고 나는 사실 한국 뭐 형도 잘 알았겠지만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 시작할 때. 그리고 나는 역사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서 사람이. 그렇죠. 뭔가 그거에 대해 크게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실 슈조프 에피소드 11 범선이 형과의 그걸 계기로 역사에 눈이 뜨이고 그다음 이것까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역사를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던 나도 되게 이제는 역사책을 막 사게 되고 그걸 또 무슨 책 사셨어요? 그냥 이제 근현대사 한국 그 쭉 정리해놓은 막 이런 것도 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후에가 궁금한 거야. 왜냐면 45년도 이후에 그쵸. 이제 지금까지 그 80년 동안 또 무슨 일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이 좀 큰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책도 사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시즌 1 저희가 또 책을 내기로 했거든요. 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자크드항 퍼블리셔랑 같이 출판사 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인플루언서 출판인가요 이것이? 예. 이게 인플루언서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내기로 해가지고 나이스. 이제는 뭐 역사의 책까지 어떻게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작까지. 같이 만든 거죠. 만들기까지 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확실히 아름다운 시리즈였네요. 네. 네. 다 좋았어요. 제가 요거 이제 처음 사실 5화까지만 해도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거 접자. 오 대표님께서 네. 어트랙션 안 끌린다. 억울 없다. 네. 그리고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주변에서 그 역사 테라피를 되게 좋게 봤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엑스터널 밸리데이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효용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남들의 인정으로. 그러면서 이거 좀 괜찮은데 하다가 이제 저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몇 에피소드를 이제 풀로 다 들었는데 확실히 뭔가 조금 우리 안에 비어 있는 그런 조금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형이 사실 그거 원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하다 완전히,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할 때 그림을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다 보니 저도 그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해방촌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잘 보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하니까 좀 약간 부담감도 생기고 어떤 그 결론과 메시지를 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근데 준호님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제목도 역사 테라피라고 지어주셨고 그 사실 참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역사 뒤에다 테라피를 붙일 생각은 나는 못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테라피가 되고 저한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서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시즌 2도 약간 한국 관련해서 하나요? 시즌 2가 이제 나오는데 네네. 곧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청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 한국사는 아니고 오. 저희가 세계사로 조금 오. 왜냐면 요즘 그 세계 그러니까 나는 역사를 이때까지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까지 안 판다고 생각을 하면은 현대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까지 갈 그게 없는 거지. 지금 일어나는 것도 좀 바쁘고. 근데 이거를 하면서 관점이 좀 바뀐 게 역사를 이게 아니까 이거가 좀 더 해석이 잘 된다 그래야 되나? 오호. 그쵸.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더라고. 현재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시즌 2는 어쨌든 지금 좀 세계사가 뭐 세계사라고 하기지만 세계 정치라 그래야 되나? 시사 네네.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맞춰서 좀 세계사로 좀 저희가 가보려고. 오, 미국사도 아니고 영국사도 아닌 세계사. 미국사에 좀 집중을 두는데 음. 지금 어쨌든 근현대사 뭐 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250년간의 역사, 특히 지금 21세기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서양이 지배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서양 근대사를 봐야 지금 미국과 뭐 중국 간의 뭐 경쟁, 그다음 뭐 이란에서 일어나는 거, 뭐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거, 그린란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의 혁명,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위대한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뭐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뭐 자유가 뭐고 민주가 뭐고 공화가 뭐고 독립이 뭐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평등이 뭐고 인권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쓰는데 한 번도 그 좀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민주라는 개념이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한번 좀 뿌리를 파헤쳐보자 라는 차원에서 뭐 세계사를 보긴 하게 프랑스 얘기도 하고 영국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 혁명에 좀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약간 링컨 형님 나오는 그런 건가요? 링컨도 나오긴 하죠. 링컨도 그보다 더 전이잖아. 그렇죠. 링컨은 미국 혁명으로부터 100년 뒤고. 아, 남북 미국- 전쟁이랑 다른 거군요. 그렇죠. 봐야겠네요. 맞아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게 좋은 게 이번 시즌에서는 그 시즌 1은 좀 더 그 역사 그리고 이벤트 인물 중심이었다면은 네. 이번도 그거긴 하지만 네. 좀 더 그 형이 얘기한 그 아이디어들의 그렇죠. 히스토리 오브 아이디어라고 범순이 형이 나한테 오호, 얘기했어. 이데아. 그치. 좀 더 그런 이데올로기 아니면은 철학적인 거에 대한 루트. 네네. 그러니까 뭐 독립이 무엇이고. 근데 형이 얘기했던 중에 난 재밌었던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민주주의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거잖아. 근데 그렇죠.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고 뭐 북한은 또 다르잖아. 뭐였지? 북한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고 DPRK고. 그치. 한국은 그냥 Republic of Korea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고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우리나라는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그럼 자유와 민주와 공화 이게 뭐냐? 근데 자유, 민주, 공화가 다 다른 개념이거든요. 모순되는 말이에요, 사실. 오.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걸 우리가 붙여 쓰거든요.
흔히 우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고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잖아요. 그 민주랑 공화가 뭐가 다른지 그럼 자유민주주의랑 사회민주주의는 뭐가 다른지 인민민주주의는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명히 이해하려면은 뿌리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 민주, 공화 이런 개념들 자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하는 개념들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헌법에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자유를 수호하는 거랑 민주를 수호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뭐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지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알려고 했을 때는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고 민주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고 공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지금 사실 뭐 사람들이 막 민주주의 위기다, 뭐의 위기다, 미국이 어떻게 뭐 바뀌고 있다, 뭐 한국이 어떻게 바뀌고 중국이 어떻게 돼 이런 얘기 할 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자유주의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민주주의도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위험한 건 저는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자유라는 말도 사실 니오리버럴들 신자유주의 경제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랑 다른 자유를 저는 얘기하건 정치적인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들에 아이디어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이 말이 지금 들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자유로운데 그다음에 우리 뭐 민주주의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범선형을 아는 해방촌의 그 뭐 비거니즘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자유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느끼면은 대한민국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거는 마치 우파가 할 법한 이야기인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게 우파가 할 법한 이야기들인데 형 그렇죠. 그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 자유주의 안에서도 조금 맞아요. 섹터들이 다르잖아. 달라요. 이런 시장 경제 자유와 이게 네.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프리덤 오브 뭐 프레스 뭐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건데 다르죠. 요거는 조금 형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중간이라 네. 그래야 되나?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사실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살았던 거고 냉전이 끝나고서 우리 태어난 이후로는 항상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패러다임 미국이 일장이었고 압도적이었고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면은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었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결국엔 미국처럼 될 거라고 믿었었단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그게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미국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뭔가 큰 노선을 바꾸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뭐 PC, 워키즘, 뭐 워크 좌파 이런 식으로 미국 트럼프를 비롯한 마가 세력이 굉장히 다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자유주의를 신봉했던 리버럴리즘. 이거는 그러니까 리버럴들. 이거는 미국에서 진보 보수를 그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미국 그치. 우파 중에서도 리버럴이 있고 좌파 중에서도 리버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우로 넘어서 민주당, 공화당,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일반적으로 공유했던 리버럴한 놈, 규범, 자유주의적인 규범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 안에는 유엔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 안에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어떤 뭐 세계에 전파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갈 때는 적어도 다른 나라들한테 그 허락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유엔에 가서 얘기를 하고 어떤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린다라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퍼포먼스라도 했는데 퍼포먼스라도 했고 그게 뭐 사실은 석유 때문에 그러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럴 수 있어도 근데 저 겉으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미국은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뭐 얘기했었어요. 그치 리버티 리버티를 얘기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전혀 그런 수사를 쓰지 않죠. 그냥 마두로 내 말 안 들으니까 마약 때문에 이란 너 나 큰 거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큰형님이잖아요. 엄청난 군사력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규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 인구가 공유했던 그 리버럴적인 지향점, 노스스타, 북극성이 있었는데 지난 한 30년 동안은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건, 실권, 현실이라 이게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 공통의 믿음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지 그리고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떤 위기가 있는지 저는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가 무너졌을 때 뭐 미국에서도 사실 요새 막 시위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많은 폭력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인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란에서는 더 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에서는 미국이 간절히 개입하기를 또 바라고 있고 미국이 대변하는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계 변화가 어떤 지금 큰 변화인지를 이해하려면은 단순히 한 10년, 20년으로 보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이때부터 시작된 이 근대적인 패러다임, 자유, 민주, 공화, 뭐 독립, 평등, 인권 이런 개념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한계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역사 테라피 시즌 1을 했을 때는 계엄, 뭐 내란 이런 사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아팠어요. 우리나라 많이 아팠고 작년에 진짜 좀 다들 힘들었던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연말연시 유럽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유럽인들이 훨씬 많이 아파. 지금 특히 프랑스를 갔다 오니까 프랑스는 지금 마크롱 그 치하에서 네. 백성들이 많이 그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상이 많이 떨어졌더만. 지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 떠나서도 개인적으로도 네. 그 와이프 분에 대한 맞아요. 그 우상이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할지 그냥 네. 속았다. 맞아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어. 왜냐면 미세스 마크롱이. 왜냐면 저분이 이제 그냥 트랜스젠더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고 마크롱은 아마 게이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크롱을 그루밍을 한 거야. 저 선생님이. 오케이.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저분이 비선실세라는 이제 그때 비행기에서 막 싸우는 거 봤어요? 못 봤어. 비행기 싸우는 비행기 전용기에서 마크롱이 나오는데 저 와이프가 이렇게 때리거나 그랬어. 머리를 뭐 잡았던가 제가 정확히 맞아 저거. 주민 좀 해주세요. 부인에게 얼굴에 맞았어. 비행기에서. 근데 저게 찍힌 거야. 그러니까 욕인데? 저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상상이 가죠.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사실 매 맞는 남편이었다. 매만 남편이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었던 나이 차이가 뭐 20살? 20살 넘게 나니까. 그리고 이제 저분이 이게 컨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분의 성별이 애매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모르죠 프랑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인인데 그러니까 뭐 알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뭐 그런 이론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조금 많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프랑스 국민들 자체도 이거는 근데 사실 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막 바캉스도 가고 그러니까요. 좀 약간 로망스의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 로망의 나라. 저도 10년 전에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와 몽마르트에서 내가 그러니까. 버스킹했거든요. 몽마르트에서 낭만에 젖어서 그 가서 막 와 이 예술과 로맨스 스캐머들 덜 있을 때 거기? 그때 스캠 있었어요. 그때 있긴 했는데 지금만큼은 아닐 것 같아. 지금만큼은 아니었죠. 근데 가족 여행 그때 몽마르트 갔는데 그 이제 그 초상화를 막 엄청 그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인 가족들 많이 타겟합니다. 페이를 잘 줘가지고. 맞아. 저도 그림 그렸어요 그때. 맞아? 잘 그리던데. 좀 캐리커처 느낌? 잘 그래요. 어쨌든 낭만이 있는 나라인데 이게 조금 전반적인 상황이 약간 조금 많이 아파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쪽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이게 사실 뭐 저희 대통령 한 명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도 프랑스가 여태까지 그렇게 부유한 상태로 국민들 바캉스도 보내주고 뭐 복지도 잘해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아프리카의 전 식민지들을 여전히 사실상 식민지처럼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중국한테 뺏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더 이상 그 과거의 어떤 제국의 뭐랄까 특수 혜택을 늘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경제 구조 자체가 이 제국에 의존하는 거였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라 그럼 그 제국의 어떤 영토를 재편성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아메리카 이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 만큼은 자기 확보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그린란드랑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를 지금 멕시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왜냐면은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나 중국 때문에 미국의 압도적인 세력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이미 팍스 아메리카는 끝났다. 팍스 아메리카는 끝났어요. 이제 뭐 다시 콜드워 지금 시즌 2네요. 시즌 2죠. 네, 역사 테라피 시즌 2 봐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춰서 봐야겠네요, 진짜. 근데 진짜 벌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흥미롭습니다. 오케이. 기대가 흥미롭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근데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 뉴스를 봐서 아는데 그린란드는 지금 무슨 일이죠? 그거 뭐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얼음 덩어리죠. 그린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스죠. 아이스란드인데 거기에 리소스가 많긴 한가 봐. 거기에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북극 항로가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의 핵심은 파나마 운하거든요. 그렇지. 파나마 운하와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수에즈 운하가 핵심이었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는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에 있는 백길이고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에 있는 백길인데 근데 그거를 미국이 갖고 있나요? 파나마는 미국이 갖고 있죠. 파나마가 미국령이에요? 파나마 운하가 미국 거예요. 파나마 안에 있는데? 예. 허허. 사실상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뭐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자본적으로라도. 제가 팩트 체크하면 다시 할게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소유 소유도 파나마로 돼 파나마예요? 있네요. 근데 사실상 미국이 만들었던 거라. 그러니까 사실 뭐 거칠에만 저렇게 바지만 저렇게 둘 수도 있어요. 사실은. 99년부터네. 99년부터 돌렸구나. 아, 20 맞네. 네, 맞아요. 7년 전.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뭐 역사가 중아메리카와 근데, 남아메리카는 미국의 뭐 컨펌 없이는 뭐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이제 전 세계가 알았잖아요. 마두로 3시간 만에 그니까. 그 로켓 배송 되는 거 보면서. 근데 나는 아까 그 베네수엘라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 마두로 체포해 갈 때 스네치 같죠. 그 테크놀로지가 대박이더라고. 아, 그 군사 그거 테크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네, 소닉 붐으로 네, 그 뭐 그냥 10 최정 그 얘네 다 군단이 모여가지고 한 2-30명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냥 얘네는 아무도 안 죽고 뭐 맞아요. 베네수엘라 걔네는 많이 죽였나 뭐 그랬긴 했지만 네, 네. 근데 딱 들어가서 소닉 붐으로 땅 해가지고 귀에서 피 나면서 쓰러지고 얘네 맞아. 그냥 다 노크아웃되고 네. 가서 데려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근데 그 소닉 붐 테크놀로지가 이게 사이언스 베스를 띄워버렸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때까지 뭔가 공식적으로 쓰이지는 않은 그러니까요, 테크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번 이거를 기점으로 그냥 뭔가 공론화 해버린 미국이 우리 이런 테크도 있어를 그냥 맞아요. 맛보기. 맛보기 네. 정말 빙산의 일각일 거고요. 음. 이거는 최근에 제가 준호님이나 매튜한테 추천하긴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오호. Age of Disclosure 오케이. 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그거를 보고 나니까 저도 사실 지금 아마존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개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숨겨진 무기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그 기술의 원천은 외계인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분명히 저는 굉장히 그 과학을 신봉하고 그러니까요. 이 팩트의 대표 주자인 전교주님께서 외계인 발언을 저도 그래서 이 UFO 얘기를 뭐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들어왔고 외계인 얘기 들어왔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여긴 적이 없었는데 저한테 이거를 뭔가 이게 실화인가 싶었던 첫 번째 기점이 그 Congressional Hearing 미국 그 작년에. 하원에서 청문회를 했었어요. 맞아. 이게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1차를 했었고 그 데이비드 그러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한번 에어포스. 청문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2차로 또 그 루이 엘리잔더라는 그 또 펜타곤 출신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3명씩 한 번 나왔거든요, 둘 다.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미국 국회에서 대놓고서 그 증언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Age of Disclosure 영화는 30명 고발의 시대 아니면 뭐 좀 고발은 아니고 좀 공개의 시대. 번역하자면 그쵸. 정보 공개의 시대. 이제는 깔 때가 됐다. 그치. 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티저가 나온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신작. 사실 외계인 영화계의 거목은 스티븐 스필버그잖아요. AI. 그렇죠. AI인가? AI도 아니, 맞지. AI는 AI는 윌 스미스 아니야? 아니 AI도 스필버그 아니야? 스필버그가 감독 스필버그. 맞네요. 저건 내가 못 봤는데? AI 두 글자를 좋아하네. 아니 이게 진짜 저거는- 좆된 영화야. 그래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봐야겠다. 이게 되게 그 세트 디자인도 졸라 잘했고 그 테이스트가 졸라 좋았는데 아무튼 스필버그의 뭐 제가 너무 많이 빠는 스탠리 큐브릭까지. 이제 각본을 원래 큐브릭이 자기가 찍으려고 했나? 아니면 각본을 썼나 했는데 스필버그가 그걸 찍었어 대신. 야. 큐브릭 씨는 그 아이즈 와이드 샷 사건으로 그 이후로 이제 돌아가시고 네. 원래 이제 많이 아쉽게 됐죠. 자기가 찍으려고 한 그 각본 다 작업을 하고 놓고 있었는데 그 아이스 와이트 샷 이후로 갑자기 돌연사 한 다음에 스필버그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영화를 찍은 걸로 알고 있어. 이게 그래서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영화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에이지 오브 디스클로저 나오자마자 디스클로저 데이가 나와. 저 영화는 내년 여름에 나오거든요. 올해 여름. 네. 입대 시기랑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군대에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 외계인 영화예요. 이게 그 까는 정부가 공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저건 이제 픽션이고 Age of Disclosure 그 정보 공개 시대는 다큐멘터리인데 한 30명 정도의 정말 크레덴셜을 깔 수가 없는 정부 관계자들, 그러니까 음모론자라고 치부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았어. 이 그 댄 프레라라고 하는 감독이 그걸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 취재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가 와, 이 사람까지 나온다고? 이게 실화라고 했던 게 마크 루비오가 나와요. 그 Secretary of State, 미국 국무장관, 그러니까 트럼프 다음 2인자, 네. 미국 대통령 바로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지난 그 거의 70, 8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대부터 CIA 창설 때부터 그 유지되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는 그 레가시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레가시라고 하는 건 이제 이어져 내려온다. 정부가 바뀌는 거랑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외계인들과 그 비행선, 그러니까 UAP라고 부르거든요. 요새는 UFO라고 안 하고 그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미확인 공중 현상이라고 부르는 UAP들을 사고가 났을 때 수집해서 crash retrieval 한다고 그러거든요. crash 됐을 때 그걸 retrieve하고 사고가 났을 때 가져와서 수거해서 이거를 reverse engineering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역으로 그 연구를 해서 기술을 얻어가는 기술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를 CIA와 미국 공군과 그다음에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하는 미국 군수 산업 뭐 그 로키드 마틴이나 뭐 노스트롭 이런 회사들이 짬짬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세 개가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 대통령도 모르는 상태로 하고 국회도 모르는 상태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는지 저도 궁금했어. 이거를 만든 그 위슬블로어들이나 왜냐면 그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었거든 원래 대통령 그 국무장관 되기 국회의원 때 2020년 때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걸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 할 때는 핵심도 뭐 거기에 뭐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 증인들이랑 얘기를 해요. 증인들이 뭐 얘기했던 데이비드 그러시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군인 출신이고 군인인데 이제 인텔리전스 오피서인 거예요. 정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그 위슬블로워 그 내부 고발자는 그 루이 엘리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이 엘리잔도는 미국 펜타곤에서 국무부에서 워낙 이 유출되는 그 UFO 비디오들이 최근에 많았잖아요. 틱택 비디오나. 그치. 틱택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공군 그에서 이제 해군에서 촬영하거든요. 이것도 묘해. 공군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극비를 다 알아요. 해군은 몰라. 그래서 해군에서 이거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틱택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해군에서 훈련하는데 갑자기 비행선이 또 나타났다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물 안에 들어갔다가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속도와 이 저항 없이 한다는 거야. 이거를 커맨더 프레이저가 건가? 그 프레이저가 이제 공군 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이걸 깐 거예요. 그분이 국회 청문회에 나왔었어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근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들은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한두 개가 해요. 아니야. 파편화돼서 계속 나왔어. 틱택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나오니까 미국 펜타곤 차원에서도 국무부 차원에서 이거를 조사한 팀을 만든 거야. 그 팀이 ATP라는 팀이에요. AATIP. 거기에 그 직원이었던 사람이 루이 엘리잔도예요. 루이 엘리잔도랑 그 제이 스트래튼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다 군인 출신이고 군 뭐 전쟁 다 갔다 왔다가 이제 군인으로서 정보 장교로서 오래 일을 하다가 이 국무부 펜타곤에 취직을 해서 ATP의 조사관으로서 일을 했었어요. 이거 나도 이제 어떻게 알게 된지를 보다가 나 이제 이 라비터에 개 빠졌었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지금 리캡을 합시다. 다시 한번 리캡을 합시다. 지금 나온 정보를 그러니까 팩트. 내가 이해한 팩트는 이 다큐멘터리에 개 메이저하고 공신력 있는 오피셜들과 CIA 에이전트들과 뭐 엑스 밀리터리 과학자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지난 80년간 미국이 섀도우에서 그림자에서 UFO를 발견을 했고 잔해들을 잔해들과 에일리언들을 발견을 바디도 했고 있어. 에일리언 바디도 있다. 바이올로직스도 있어.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돼가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돼요. 자기가 이 에일리언 바디들을 직접 목도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영상에
그리면서 80년 동안 CIA랑 이런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에 있는 이런 다른 군사 회사들이랑 정치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secretly 리서치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치. 80년 동안 이거를 80년 동안. 이게 예. 팩트인 거야 그냥. 이거는 팩트야. 이거까지가 팩트고. 그죠. 그렇지. 이거 구라라고 하면 미국 국무장관도 지금 변신했으니까. 30명이 다 구라가는 거야 그냥. 이거가 더 큰 크레딧은 없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하면 더 큰 크레딧이 되겠지만 지금 마코 루비오가 이거를 카메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의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내가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음모론을 싫어하고 팩트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마코 루비오만큼 지금 고난이 있는 사람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오 이게 지금 뭐지? 이 세계관이 너무 붕괴가 되고 있는 상태고 맞아. 그 마코 루비오도 근데 거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나도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 못 받고 이게 지금 엄청난 부패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CIA가 생겼을 때부터 이게 생긴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게 나는 이 생각까지 들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 CIA가 맞아요. 생겼다는 생각까지 들어. 로즈웰 사건 이후에 CIA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로즈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로즈웰, 에리아 51, 다 진실이었던 거예요. 로즈웰 사건이 뭡니까? 로즈웰이 가장 대표적인 그 외계인 그 사건이거든요. 네네. 이게 몇 년이죠? 47년 맞아요. 그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즈웰에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행 접시, 플라잉 saucer, 플라잉 saucer가 추락했고 이거를 이제 코로나라는 마을 근처에서 코로나 말고 제서 개소스한데? 아 아무튼 이거 뭐 이거는 여기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우리 어떤 곳에 살고 있는 거야? 이거 넘어갑시다 일단. 예. 아니 이게 이런 것들이 다들 뇌가 녹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에이지 오브 디스클로저를 좀 봐줘. 그러니까. 봐야겠다. 다큐를 봐야겠다. 나도 돼. 준호 메타한테 봐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존이라서 나도 보기가 힘들어. 왜냐면 미국 장벽이 대학 있어. 주소를 넣어가지고 돌려서 했어. 예. 한국에서 못 봐요. 음. 근데 꼭 보세요. 제발 꼭 오케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근데 마코 루비오 인터뷰한 건 유튜브 쳐도 나오고 댄페라 조로건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나는 그 댄페라 조로건 걸 봤거든.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로건이랑 얘기하고 이러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댄페라가 누굽니까? 감독, 영화 이걸 감독. 만든 사람이야. 오케이, 이걸 오케이.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왜 세계관이 붕괴가 된다고 하냐면은 10년 전에 내가 너한테 UFO 믿어? 너가 나한테 너 UFO 믿니 하면은 개소리 하지 마. 이게 그냥 답안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모르겠고 아, 그런 거 안 믿어. 복습했니?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거 사짜잖아. 그리고 귀신 믿는 것 같은 거였지.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크래시 리트리버 프로그램,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자기가 일했다고 위슬블로어들이 있었어.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 조현 환자로 이제 조연 환자고 너 관종이지. 너 무슨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일단 모든 과학계나 뭐 사람들 뭐 언론 미디어계에서 다 그렇게 프레이밍을 했단 그쵸, 말이야. 그쵸. 밥 라자라는 사람이 기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 넷플릭스 다큐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 에리아 51의 어떠한 컨트랙터로 그 크래시 리트리버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자기가 일을 했다라는 거야. 크래시 리트리버를 하면 아까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UFO가 추락한 거 잔해를 갖다가 분해를 해서 테크놀로지를 알아내는 거야. 이게 무슨 테크놀로지가 뒤에 있는 건지를 알아내는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일을 했었던 거야. 네네네. 그렇죠. 과학자로서. 그래서 나 이런 데 일을 했다. 개서스 했고 얘네 무슨 클리어런스 말도 안 되고 얘네가 뭔가 실제로 이상하더라. UFO 분명히 있고 에일리언들 분명히 만났다. 이런 게 있다라고 자기가 다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다 안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억가가 안 되는 거야. 미국 국무장관이 보증하는 UFO는 실존한다. 그치. 이거 골드로저급인데? 골드로저가 뭐지? 아니 뭐 넘어가도 됩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밥 라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자로서 크레덴셜이 다 지워져 있었어요. 심지어. 왜? 그 말 해서? 정부에서 없앤 거야.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니까 잘렸거든요. 그 정부 나와가지고 위슬블로어를 하니까 그럼 너를 내가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대중의 입장에서 네가 하는 말을 믿으려면 너의 크레딧이 있어야 되잖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근무 기록 같은 것들이 다 없어졌던 거야. 오호.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 사람은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과학자야. 근데 이제 학벌이 어떻게 되죠, 그분? 아니, 그렇게 막 유명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냐면 그 사람 애초에 그러니까 하버드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리크루트 됐던 게 이 사람이 그 뉴클리어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호. 그러다가 이제 리크루트가 됐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얘기들이 근데 크레덴셜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공증할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피어스 주니어 콜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이렇게 나와 이거 크레딧이 아니야 근데 claims to have obtained master's degree MIT 맞아 MIT에서 자기가 석사를 했다 그러고 Claims. Claims. 칼텍에서 공부했다 그러는데 이게 증거가 지워졌다. 없는 거야. 증거가 없는 근데 거야. 이거 지워진 걸 어떻게 알아?
자기는 지어줬다고 얘기하는 자기 아, 갔다 저 사람 왔는데 주장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나도 밤낮의 얘기를 다 봤었거든요. 그때도 안 믿었지. 아 뭐 미친놈아 뭐, 그러니까 나- 이상한 사람 나도 헛소리 하워드 하는구나. 지워졌어. 조연 그럼 브레이킹 배드네 이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밤라자가 했다라는 거를 그 데이비 그러시라고 이 사람의 크레딧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 미국 그 군인 출신이니까 그리고 청문회에 나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청문회에 나온 거고 정보 장교까지 하시고. 루이 엘리잔더도 펜타곤 직원이었고 이런 믿을 수 있는 크레딧만 그래서 이 댄 파라 감독이 모아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밤라자가 했던 얘기가 다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와 이게 어디서부터 내가 이제는 믿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안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그렇다고 모든 음모론이 사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는 진지하게 이해하고 싶은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요새 흥미 중 하나고 다른 얘기를 들어도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져. 이거에 야, 비하면 외계인 있는데 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까지 요런 어쨌든 첫 번째는 아니잖아. 첫 번째 이렇게 뭔가 공론화가 되는 게 그쵸. 뭐 목격담도 나오고 이거에 대한 펜타곤이 근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 전에 좀 펜타곤이 빌드업을 많이 하긴 했어. 맞아요. 막 사이팅들 많이 나왔었죠. 이게 막 갑자기 뭐 사이팅이 막 이런 게 나오면서 펜타곤이 막 계속 이런 거에 대해 퍼블리시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이거 이게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지금 확 틀어졌고 맞아요. 내 생각에는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해가지고 지금 상태야. 내가 조연이 올라 그래요. 지금 소닉군 맞은 거 아니야? 내가 조연이 올라 그래요. 이게 다시 어쨌든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주는 걸로 돌아간다면은 이 ATIP이라고 하는 그 펜타곤에서 운영했던 이 UAP에 대한 조사팀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 조사팀을 만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 장군이 막 이 내부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나 사실 이런 거 봤어. 그러면서 비디오가 나오고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를 미국에 하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또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갖고 있었던 몇 가지 비디오들이 공개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2017년에 뉴욕 타임즈 아티클이 하나 또 대대적으로 나온 게 있었어서 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 한번 또 약간 그 공론화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리스판스로 이 팀이 만들어졌었고 이 미국 그 국방부의 공식 직원으로서 UAP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2명 대표적으로 그 루이 엘리잔더랑 제이 스트래티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알아내려고 가면 갈수록 막히더래. 그리고 막히는 게 결국에는 CIA더래. 이게 리얼 섀도우 거버먼트 만악의 근원이야. CIA가 윗대가리들은 정보 바뀌면 바뀌지만 그 이제 국장급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Crash Retrieval Reverse Engineering 프로그램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럼 공군이 먼저 출동을 해요. CIA랑. 그래서 CIA가 가가지고 다 클래시파이 시키고 공군이 그걸 가져와. 바로 특수부대 들어가가지고 수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CIA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너 공개하지 마라. 이런 것들 경험한 그 증언들도 많아요. 막 어떤 다른 미군 기지들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주로 이런 사이팅들이 핵 기지 주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그게 거기서 나온 게 그러니까 댄 페러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 제이 스트라 그 사람도 한 얘기가 그 전반적인 띠오리가 인류가 뉴클리어로 핵실험을 하기 많이 시작하면서 이게 생겨났다라는 거야. 외계인들이 감시를 이 사이팅들이 전반적으로 오케이. UFO들이 막 그러니까 내가 생각 그 사람들의 띠오리는 뉴클리어가 외계인들까지 디텍트할 수 있는 어떠한 시그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행성을 넘어서 뭔가 엑스트라테레스트리한테까지 시그널이 갈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생긴 거지. 그때 기점으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인류가 막 특히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오션 밑에다가 핵을 막 터트리느니 막 이런 핵실험을 개 많이 했단 말이야. 짜르본바도 있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만들면서 이런 거를 핵실험을 개 많이 했단 말이야. 모르고. 이런 익스포저. 근데 그때 이후로 UFO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구를 돌기를 시작을 했다. 그게 띠오리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UFO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그 언더라잉 띠오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생각난 게 이런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 근데 보통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죽기 전에 웬 옛날 노땅 할배가 나 CIA였는데 나 죽기 전에 한 얘기 하고 갈게 이러면서 UFO 있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때 당시에 보기엔 어떤 느낌이었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이게
어쨌든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잖아. 그쵸, 지금 현역이 그쵸.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쵸, 뭔가 그쵸. 왜 이제야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 반감도 있었어. 왜냐면 진짜 가기 전에 뭔가 그쵸. 어떤 의무를 뭔가 하려고 하시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현역들이 나와서 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왜 현역들이 이제 와서 요 타이밍에 왜냐면 이게 뭐 국무장관 얘기할 정도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아젠다가 없이 이거를 지금 공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를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굉장히 되게 분명하게 나오는 게 이 크래시 리트리버랑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에만 떨어질 게 아닐 텐데. 미국만 떨어진 게 아니야. 미국에만 핵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해요. 오. 근데 이 국무장관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80년 동안 해왔고 이걸 통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해온 거야. 우리가 아는 많은 기술들,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5G? 기술들이 어느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엄청난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점해 왔는데 중국한테 후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일로 돼 있거든요. 다 이게 분화돼 있는 거야. 국비를 유지해야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도 모르는 상태로 CIA 차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MIT에서 나오는 그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연구를 하려고 하면 과학자들은 여기 이 다큐멘터리 나오는 과학자들이 이 포인트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나사 과학자들도 있고 이 ATIP 소속돼 있었던 과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연구는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 그 UFO 기술 연구 그 생태계는 너무 은폐돼 있다. 근데 중국은 1년에 몇만 명씩 똑똑한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부의 기밀을 지키면서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잖아. 센트럴 거버먼트가 좀 더 타이트하니까 거기는. 타이트한데도 어쨌든 인구수도 많고 그 안에서 체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미국은 이 그 레가시 프로그램 자체가 설계된 게 대통령이 바뀌어도 상관없고 사실상 그 헤게모니가 기업들한테 있대요. 로키드 마틴. 그런 군수업체들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리트리버를 할 때 프로세스도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먼저 간 다음에 이거를 로키드 마틴한테 같이 가서 둘이서 공동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사실 연구자들은 로키드 마틴 애들이 더 많은 거야. 그렇지. 사기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애들이 제일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대로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 그럼 이제 로키드 마틴만큼 많이 주는 데가 없겠지. 그렇죠. CIA보다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의 과학자들을 사용을 해서 어쨌든 로키드 마틴도 그걸로 인해서 군사력이나 이런 거를 보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또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가 있더라고. 그 아이젠하워가 옛날에 이제 가기 전에 얘기했던 그 군사 그러니까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는 형이 뭐 좀 더 설명을 해줄래? 그게 뭔지? 그러니까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는 내가 할 줄 아는데 내가 얘기하면 신빙성이 개 없어. 그 군수산업 컴플렉스가 군수산업 단지 컴플렉스인 건데, 그러니까 군수업체들이 미국의 카르텔이다. 오호.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군수업체 카르텔들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졌고 특히 CIA 설립한 이후에는 CIA와 그 군수업체 갖고 있는 이 그 카르텔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스스로도 내가 이거 민주주의적인 대통령으로서 통제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도 못하는. 이걸 50년대 이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군수업체의 로비 파워로 계속 미국은 전쟁을 해야 되는 민주주의와 상관없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미국은 계속 전쟁을 원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마저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마저도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한테도 컨펌을 제대로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민주주의 권력의 문제로 멈추는 게 아니라 뭐냐면 트럼프도 어쨌든 뭐 그 기업가기 때문에 이런 뭐 그 사기업이 정부보다 힘을 갖는 것, 머스크가 힘을 갖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잖아요. 머스크한테 많은 그 국가 권력을 줬잖아 이미. 나사가 갖고 있는 권력을 많이 줬고 그런 어떤 국가 권력을 민영화시키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루비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주만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무슨 말이지? 이러다가 중국이 앞선다. 진주만이 뭐지? 펄하버? 진주만이 펄하버고 이제 일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을 공습하는 일본이 항상 미국보다 뒤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미국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일본이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불안한 거야. 시진핑이랑 푸틴이 자기들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아는데 뭔가 지금 AI도 딥시크가 지금 GPT 따라잡는 것 같고 드론 이미 따라잡았고 로봇도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 UAP 연구도 중국이 앞설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시간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그 여태까지 핵무기나 이런 걸 비할 수가 없는 거래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앞에 여태까지 했던 그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인공지능이나 핵무기나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고 챕터 2다. 근데 요거를 중국이 앞장서면 미국 끝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를 해서 이제는 미국인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까놓고 토론해서 같이 연구하자. 라는 그 긴급성 때문에 이 디스클로저를 하는 거예요. 오호. 그건 팀성이 진짜 많이 간다. 그러니까 뭔가 로지컬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뭔가 나는 이게 되게 그 리마커블하다고 생각하거든. 더 무서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음모론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로지컬리 아니, 근데 저는 좀 의문이 그렇게 기술력이 대단한데 왜 추락하는 거죠? 그렇죠. UFO가? 그게 그 질문도 나와요. 네. 하기만 그래서 UFO가 그래서 그 질문을 하거든요. 과학자들한테 UFO가 어떤 기술을 갖고서 움직이는지랑 왜 추락을 하냐. 근데 첫 번째 답변은 두 가지 답변이. 첫 번째 답변은 우리도 교통사고 나지 않냐. 완벽하다는 건 아닌 거죠. 어쨌든 인간이 외계 인간이 하는 거다. 우리도 아무리 자율주행 완벽하게 해도 교통사고 가끔씩 난다. 그거랑 더 신빙성 있는 거는 선물이라는 거. 선물. 두고 가는. 일부러 약간 서스한데. 우리도 그 뭐 원주민들 만나러 가거나 원숭이들 연구하러 가면 같은 거 들고 가잖아. 가가지고 이렇게 막 주고서 보잖아. 어떻게 반응하나? 그런 거라는 거죠. 아, 고럴 확률이 크겠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게 아까 뭐 외계 행성에서 왔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계인이잖아요. ET, extraterrestrial. 근데 이 데이비드 그러쉬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그 내부 고발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반드시 다른 행성이 아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게 아니다. 내핵설인가요, 이거는? 다른 시간?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왔을 경우가 크다. 그리고 그 가장 흥미로운 해군 장군 분이 말씀하신 해군들이 많이 또 이거를 공개하고 하는데 공군들은 어쨌든 그 비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해군들은 그 카르텔이 밖에 있으니까 해군들이 그 제대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해군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 UAP들이 막 어떤 경우에는 스타디움 사이즈의 UAP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 근데 이게 바다에서 나와. 많은 경우. 오케이. 그 생각을 해보래. 당신이 외계인이야. 그리고 UAP가 큰 게 있어. 이거 숨겨야 돼. 어디다 숨기냐? 태평양 밑에. 바다 심해에다 숨긴 건. 우리가 심해를 달 표면보다 몰라요. 인류가 심해를 연구하는 게 달 표면 연구나 화성 표면 연구한 것보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지구상에서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된다면은 이 심해에 숨겨도 왔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도 했냐면은 이거는 저의 그냥 추측인데 후손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이게 후손이다. 그 차원의 차원에 따라서 차원을 열고서 오는 그 여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포탈 여행자. 이게 일부러 그런 외계 행성에서 왔다는 표현 안 쓰려고 하고 non-human intelligence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NHI? NHI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반드시 extraterrestrial이 아니라 extra-dimensional하다. 라는 얘기를 얘기를 이 공군 장군이나 그러시 형님이 그러시 형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엘리전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뜨거워지는데 머리. 이거를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종이 아니래. 확인된 것만 4가지 종이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Little Green Man. 여기 있어요 아마. Little Green Man. 이 친구. 당신의 그 후손들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엘프 타입, 키 크고 하얀 애들. 여기 있네. 저희 후손들. 뭐야? 니네 뭐야? 잠시만. 거기까지는 가지. 갑자기 이상하다. 지금 어디까지 믿어? 더 말씀해 보세요. 이건 현실이죠. 네.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이거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이거는 그 내가 출처를 밝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음모론에 빠지니까 이거는 댄 파이라그 감독설입니다. 감독이 조로건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고 영화에는 이러니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조로건이랑 덴파라가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4가지가 있다. 4가지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아무튼 근데 어쨌든 다큐멘터리의 그 국무장관 입에서 나온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까지가 팩트고 그러시라고 하는 이 그 공군 출신 이 얘기한 거는 그 NHI non-human intelligence가 있고 다른 차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차원이라는 건 시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일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여태 계속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심해에 인류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너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26년에 타임 트래블이 가능해졌어. 그래서 내가 뭐 40년 전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쨌든 나의
윗세대들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전 사람들이잖아.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주고 싶잖아. 그치. 뭐 핸드폰 같은 걸 먼저 줘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가면은 와 이게 내가 이걸로 돈을 개벌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냥 그쵸, 개인적인 그쵸. 레벨에서는 그게 진짜 학급으로 가면 뭐 로또 그 주보 로또를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때 좀 더 그 생각을 해보면 테크놀로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쓰는 거를 그쪽 가져가서 뭔가 혜택을 얻는 아니면 뭔가 그거를 심는 이렇게 해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요 마인드로 가는데 그게 지금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사실 좀 더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좀 더 스페큘레이션에 가깝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티오라이즈를 하는 재미 보는 뭐 요런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추론 쪽으로 갈까? 왜냐면 그때 형이랑 어제 얘기했을 때 네. 형이 그 얘기했던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게 난 좀 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았어. 핵심적인 그래서 그 외계인들 기술이 뭐냐? 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ATIP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그 설명이 되게 전 인상 깊었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 UAP들 비행 접시들이든 뭐 비행 접시가 아니더라든 이런 그 UFO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UAP들 그들이 여행을 하는 방식이 트랜스미디엄이에요.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가요. 매체. 그러니까 매체라는 게 공기가 됐든 물이 됐든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통과를 하거든요. 오케이. 이게 되게 근데 여태까지 많은 뭐 그 UFO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 틱택 비디오도 보면은 그 공군 그에서 찍었던 거 해군에서 찍었던 거 보면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게 턴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조금 더 고차원의 무브먼트긴 하다. 인간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이고 저게 틱택인데 맞아. 저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게 어떤 저항 없이 부드럽게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의 플레인 A는 물리 법칙 위에 존재하니까 이게 움직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초월하는 거잖아 이거는. 저기 가다가 갑자기 돌다가 막 그리고 저게 되게 신기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갑자기 개빨리 가는 건가? 개빨리 가다 저거 이제 잡거든요. 그 공군에 잡았다 이러면서 막 got it. got it 그러다가 겁나 빨리 움직이는 거야 저게. 인간 기술로 갈 수 없는 속도로 What 움직이고 the fuck 있고. is that? A moving target. 오토트. 그래서 오토트를 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잡은 거야.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저런 영상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기술로. 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해군 장군이 얘기하는 프레이저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대기권 성층권 바깥으로 나갔다 왔다는 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그널을 어쨌든 받잖아. 근데 이게 갑자기 고도 막 이렇게 있다가 다음 이거에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그렇죠. 테크놀로지를 이게 설명이 안 되고 갑자기 시그널도 막 여기 잡혔다 여기 잡혔다 이러니까 맞아요. 애들이 막 그거를 멘붕이 오는 거지. 속도를 계산해 보고서 에너지가 필요한 게 얼마인지를 계산한 거야. 그 ATB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럴 때만 이게 미국 전체에서 하루 종일 쓰는 전력을 2, 3일을 다 순식간에 쓰는 거래.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건 핵발전으로 지금 인간의 기술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매체에 상관없이 그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그 주변 물리적 환경이랑 관련이 없다는 듯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니까 이거는 그때 그 밥 라자 그 에리아 51에서 일했다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외계인들이 쓰는 그 기술이 엔타이 그래비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력을 반대로 내는 거를 만들어내서 이게 그러니까 거스르는 게 아니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의 중력을 낼 수 있는 거가 돼서 그게 차원 버블을 만든대. 그래서 우리가 UFP 찍으면은 약간 흐릿흐릿하게 나오는 게 그 버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는 다른 차원인 거야 사실상.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중력,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애초에 차원이 그 필드가 생기는 거야. 다른 차원의 필드가 생기는 거야 내 주변에. 그렇죠. 우리가 안티 그래비티 필드. 안티 그래비티 필드 만든 그게 약간 거야. 그 신들 옛날 그림 보면 뒤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 나왔잖아. 맞아요. 요 예수 검색해봐. 맞아요. 그 광, 요거 하잖아. 요거. 맞아요. 저런 거. 저거 저렇게 떠 있는 거? 후광 저거잖아. 그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요런 느낌인 거잖아. 맞아요. 안티 그래비티 필드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그 현대과학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상상은 가능해. 그 기술은 없지만 우리가 4차원 얘기할 때도 시공간이 하나고 그 중력이 그거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차원이 상대적이고 차원이 그 중력에 연결돼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엔타 그래비티 우리 만들어낸 기술은 없는 거야. 근데 밥 라자가 정확히 자기가 연구하던 기술이 엔타 그래비티 기술이라고 했었어. 맞아. 근데 이게 어쨌든 AT입의 AT입의 과학자들이 분석을 한 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차원의 어떤 버블 안에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 미디엄으로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부드럽게 이해했어. 그러면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에너지 소스는 뭐 퀀텀 엔탱글먼트 양자 얽힘을 통해서 디스턴트한 멀리 있는 다른 행성에서 혹은 다른 갤럭시에서 그 에너지 소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 모르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인간은 아직 구현해내지 못한 기술인데. 그러니까 움직임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컴퓨터 화면이라고 치면은 약간 마우스 커서 느낌이 맞아. 마우스 커서가 맞아요. 이제 그 2차원의 세상에서 3차원의 인간이 조종하는 거잖아. 커서를. 맞아요. 약간 그런 감성이라고. 맞아요. 우리랑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가 우리 시뮬레이션 안을 보면서 약간 개입하는 지금 듯한 우클릭 느낌이에요. 개하고 있는 거라고 어떤 놈이. 그리고 되는데 이거? 그게 여기까지 그게 다큐멘터리 나오는 팩트까지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엄연한 과학의 영역이고, 근데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은 열린 토론과 논문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 왜? CIA와 공군과 카르텔 때문에. 카르텔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카르텔이 해도 인구가 많다. 공산당에서만 해도 미국의 MIT 졸업생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가 나오고 있고, 걔네들이 지금 이거 따라잡고 있다. 그 따라잡히면은 한순간에 이 기술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인간 기술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비할 수가 음파만 해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뺏기는 순간 그냥 미국은 끝이다. 한국이 이걸 가질 가능성은 없겠죠? 한국이 이걸 가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이 공학 모든 운동 해야지 이거. 이거 외계인 기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어쨌든 미국, 중국을 기점으로 지금 이게 인더스트리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느 수준일지 여기에서 그게 조금 나는 I was wondering. 한국에서도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UFO 뜬 적 있지 않습니까? 뜬 적 있었고 공군에서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바로 들어와요. 아일랜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미군이 바로 들어왔대요. CIA랑 바로 날아와서 바로 너네 조용하라 그러고 다 가져가. 그래 이거 1976년 UFO 격추 이거는 실제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군에서? 예,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쏜 것까지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받고 그거에서 미사일을 쏜 거예요. 교신 내용 한번 봐봐. 그래 발칸포 대응 사격 실시. 미확인 비행물체 선회 후 철수로 인한 사격 중지 그리고 대응 사격까지 했다. 실제로 사격까지 했어 이때는. 왜냐면 그게 청와대 위에 뜨거나 그랬을 거야. 그때는 또 북한군인 줄 알았겠지. 그치.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된지 한번 보자. 이거 CIA 접근이 있으면 이거는 많이 섭스한 겁니다. 근데 나 그것도 봤어. 우리나라 그 어떤 다른 그 에리아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가 UFO가 발견이 된대였대. 근데 그러고 바로 CIA가 그걸 가져가는데 거기가 아직 무슨 그거에 명당? 처럼 뭔가 어쩐 투어 그리고 거기에 뭔가 아예 그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클리어런스가 높대 되게. 공군인데 그게 그러니까 한국 공군 기지로 바뀌었나? 그랬을 거야. 그게 미국 그 US Air Force가 오면서 거기가 한국 공군 기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매우 공교롭게도 UFO 사건을 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한 다음 날 미국발 유신 정권의 재미교포 사찰 폭로 일명 코리아 게이트가 터졌다. 다음 날. 코리아 게이트가 CIA가 되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코리아 게이트가 코리아 게이트가 뭡니까? KG? 그 코리아 게이트가 그 어떤 한국에서 로비스트를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불법 로비를 했던 거예요. 한국 그 박정희 정권에서 미국에 로비스트를 보내가지고 저도 나 그 드라마 본 것 같은데 옛날 로비스트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 중에. 어쨌든 UFO 사건 이후로 저게 터졌다. 맞아요. 뭐 자세한 거는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그래 저거 안양 항공 무선 표지 저기 UFO가 숨겨져 있다. 저기가 그럼 이제 한국도 리트리브를 좀 했겠네. 미국이 가져갔겠죠. 미국 가져갔겠죠. 그래 거기서 가져갔다 그랬어. 우리가 군사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아무래도 때문에.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치, 뭔가 좀 웅장함이 좀 없다 여기. 그렇죠. 아, 근데 많은 경우 핵시설, 그 에리아 51도 네바다에서 이제 나오고 이번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도 터졌을 때 많은 UFO 사이팅들이 있었고 일본인들이. 진짜로.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원자력을 좀 좋아하네 외계인들이. 그렇죠. 좋아한다기보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착해서. 걱정을 하고 그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연장전 가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에헤. 그 외계인들을 접촉한 사람들, 납치되거나 접촉한 사람들 그 중에 둘이 공통적으로 하는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 증거는 연장전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베이스. 타이밍 좋았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